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멋진 도서관에 가서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좋은 책의 밑줄 쳐 중계하는 여러분의 중계 서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서울시 도봉구 도봉산길 14 7호선 도봉산역 1번 출구로 나와 282m를 걸어가면 민주주의 역사를 기억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복합 문화공간 18,000여 권의 장서를 비치한 김근태 기념도서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김근태 기념도서관에 가서 괴벨스가 탐독하고 촘스키가 극찬한 선전과 홍보의 고전 프로파간다를 중계해 드리겠습니다. 심리학자 프로이트의 조카이자 피에르의 아버지인 에드워드 바이네스가 쓰고 강미경이 옮겼습니다. 자, 지금부터 선전과 홍보의 세계 속으로의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이전 선전이라는 영어 단어는 사회활동가와 바티칸의 측근을 제외하고는 거의 쓰지 않았다. 그때만 해도 이 말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듯 나쁜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다. 선전이라는 단어는 1622년에 처음 나왔다. 당시 교황 그레고리우스 15세는 전 세계를 무대로 한 프로테스탄티즘의 급속한 확산에 충격을 받고 로마 교황청에 부랴부랴 새로운 부서를 추가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포교 성성은 신대륙과 그 외 지역에서 교회의 선교 활동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포교 성성은 세계 전역의 믿음을 전파하는 데 필요한 활동을 빠짐없이 총괄하고 책임진다. 거짓말, 절반뿐인 진실, 아전인수격의 역사, 그 외에 오늘날 우리가 선전과 연계시키는 기타 속임수의 상징과는 거리가 멀게 처음에 이 단어는 그러한 협잡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선전이라는 단어가 경물의 의미보다 중립의 의미로 사용됐다. 예를 들어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서는 문제의 단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특정한 원칙이나 행위를 전파하기 위한 제휴나 체계화된 계획 또는 일치된 운동. 따라서 선전은 정부관리들의 두려움과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도구라기보다 그 단어를 사용하는 저자와 그의 목적 그리고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대단히 불쾌할 수도 무해할 수도 심지어는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계획의 일환으로 인식됐다. 이 단어가 새빨간 거짓말과 동의어로 자리잡게 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때 연합국이 영국과 미국의 대중의 귀에 이 말을 익숙하게 만들면서부터였다. 그 전까지 선전은 1911년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 선전하다, 프로파게이트라는 동사 형태로 짧게 언급될 뿐 아예 등재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지 않은 용어였다. 대중의 관행과 의견을 의식과 지성을 발휘해 조작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사회의 이 보이지 않는 메커니즘을 조작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국가의 권력을 진정으로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정부를 이룬다.
우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의 생각을 주조하고 취향을 형성하고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우리의 민주주의 사회가 어떻게 조직되는지를 고려할 때 이는 논리적으로 당연한 결과다. 원활하게 기능하는 사회로서 함께 살아가려면 인간은 이런 식으로 협력해야 한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통치자들은 은밀한 내각에서 활동하는 동료 구성원들의 정체를 대체로 알지 못한다. 그들은 타고난 지도력과 대중이 필요로 하는 견해를 공급하는 능력, 사회 구조 안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를 통해 우리를 통치한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든 상관없이 정치의 영역에서든 기업의 영역에서든 사회적 행동에서든 윤리적 사고에서든 우리의 일상의 거의 전 분야에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소수인 집단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 1억 2천만 명 중에서 대중의 사고와 행동 양태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대중의 생각을 지배하는 끈을 잡아당기면서 사회의 노후한 힘에 박차를 가하고 세상을 하나로 묶어 인도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들이다. 이 보이지 않는 통치자들이 우리의 집단 생활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도록 하는데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자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왕이 말 그대로 왕이었던 시절, 루이 14세는 당당하게 짐이 곧 국가다 라고 말했다. 그의 말은 거의 옳았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다. 증기기관, 대량 인쇄가 가능한 인쇄기, 공립학교라는 산업혁명의 삼총사가 왕에게서 권력을 빼앗아 대중에게 양도했다. 대중은 실제로 왕이 잃어버린 권력을 손에 넣었다. 경제 권력에서 정치 권력이 나오는 경향이기 때문이다. 산업혁명의 역사는 권력이 왕과 귀족에게서 중산계급으로 어떻게 옮겨갔는지를 보여준다. 보통선거와 보통교육이 이러한 경향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결국은 중산계급마저 일반 시민을 두려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중이 왕이 되고자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 또다시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소수가 다수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수단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즉, 대중의 생각을 조종함으로써 대중이 새롭게 얻은 힘을 소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게 가능해졌다. 현재의 사회 구조 안에서는 그러한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든 금융이든 제조업이든 농업이든 자선이든 교육이든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오늘날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을 달성하려면 선전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선전은 보이지 않는 정부의 실행부대다.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의 보편화로 보통 사람도 자신의 환경을 다스리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됐다. 읽고 쓰는 능력을 터득하게 되면 지배하는 데 적합한 사고를 가져야 마땅했다. 민주주의 원칙에 따르면 그랬다. 하지만 읽고 쓰는 능력의 보편화는 대중에게 사고를 가져다 주지 않았다. 오히려 대중을 거수기로 만들어버렸다. 다시 말해 대중은 광고 문구, 사설, 출간된 과학자료, 지리멸렬한 타블로이드 신문기사와 단조로운 역사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을 뿐 독창적인 사고는 찾아볼 수 없는 거수기가 되었다.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모두 똑같은 거수기가 된 상태에서 똑같은 자극에 노출되면 모두가 똑같은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물론 미국의 대중이 이 대규모 유행 속에 생각의 대부분을 형성한다고 말한다면 과장일지도 모르겠다.
특정 신념이나 원칙을 확산하고자 하는 조직화된 노력이라는 광의 측면에서 볼 때 어떤 생각을 널리 유포하는 메커니즘이 바로 선전이다. 물론 선전이라는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불쾌한 의미로 와닿는다는 점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선전이 좋은지 나쁜지를 내세우고자 하는 명분의 가치와 발표되는 정보의 정확성에 달려있다. 선전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 특정한 전문적 의미를 지닌다. 즉, 이 세상 대부분의 사물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는 좋지도 나쁘지도 아니며 그저 관습의 산물일 뿐이다. 선전은 우리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존재하며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어 놓는다. 지나치게 비입관적인 견해일 수 있고 아직 확실하지도 않지만 의심할 여지 없는 현실이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한다. 사실 대중의 지지를 얻는 데 그 효율성을 인정받으면서 선전의 사용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는 웬만큼 영향력을 갖춘 사람은 누구나 적어도 한동안 그리고 주어진 목적을 위해 대중을 선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전에는 군주가 곧 지도자였다. 그들은 단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간단한 과정을 통해 역사의 경로를 결정했다. 오늘날 지위나 능력을 통해 군주의 권력을 이어받은 사람들은 대중의 동의 없이는 더 이상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없다. 그럴 경우 그들은 하베리를 도출하는 데 갈수록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선전에서 방법을 찾는다. 선전이 여전히 명맥을 유지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정부는 소수의 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대중의 의식과 습관을 지배하는 사회기구를 조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때문이다. 예를 들어 5천만 명을 대상으로 광고를 내보내려면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다. 대중의 생각과 행동을 주도하는 지도자 집단을 설득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역시 엄청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선전의 기능이 소수의 선전 전문가 손에 점점 집중되고 있는 추세다. 이 선전 전문가들은 우리의 일상에서 갈수록 중요한 위치와 기능을 차지하고 있다. 새로운 활동은 새로운 용어를 요구한다. 기업의 동향과 생각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동시에 대중의 의중을 새로운 기업과 생각을 소개하는 집단에 전달하는 전문가들을 PR 고문이라고 부른다. 현대 생활이 날로 복잡해지면서 대중사회의 어느 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움직임을 다른 분야에도 알려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PR이라는 직업이 새롭게 부상한 이유는 그 때문이다. 아울러 어느 조직을 막론하고 여론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현실 또한 그러한 이유로 작용한다. 군주제든 입헌제든 민주제든 공산제든 정부의 성패는 여론의 지지 여부에 달려있다. 실제로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정부는 정부라고 할 수 없다. 사실 기업, 공익사업체, 교육운동 등 특정 개념이나 제품을 대표하는 조직이라면 다수의 생각을 점하든 소수의 생각을 점하든 상관없이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 그만큼 여론의 지지를 얻는다는 것은 어느 분야에서든 중요하다. 따라서 PR 고문의 주요 임무는 현대의 각종 커뮤니케이션 매체와 사회의 다양한 집단을 활용해 대중의 의식을 파고드는 데 있다. 하지만 그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한다. 그는 행동 원칙, 체계, 의견의 과정에도 관여하면서 이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공고히 다지는 역할도 담당한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PR 고문은 선전가에 불과하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가 활동을 시작한다고 생각하는 무대가 실은 그가 활동을 끝내는 무대가 될 수도 있다. 대중과 의료인을 철저히 분석해 정책을 수립하고 나면 그의 업무가 끝날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PR 고문의 업무가 계속 효과를 발휘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많은 경우 지속적이고 철저하고 확실한 정보 관리를 통해서만 대중은 상인이나 교육가 또는 정치인이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PR 고문은 한시도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 미지의 출처에서 나오는 부적절한 정보나 거짓 정보가 엄청나게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순간에 터져나오는 단 하나의 거짓 소문이 기업의 주식 가격을 끌어내려 주주들에게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입힐 수도 있다. PR 고문은 소문과 의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우선 소문과 의심을 근원에서부터 차단해야 한다. 그러려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로를 통해 정확하거나 완전한 정보를 내보냄으로써 그 즉시 역공을 가하거나 무엇보다도 해당 사안에 성실하고 당당하게 대처함으로써 소문과 의심이 뿌리내릴 여지를 아예 없애야 한다. 대중 심리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에서 사회의 보이지 않는 정부가 동기 조작을 통해 집단의 구성원을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 주제에 접근했던 윌프레드 트로터와 귀스타브 르봉을 비롯해 집단 심리 연구에 계속 매진했던 그레이엄 윌러스와 월트 리프먼 등은 집단은 개인의 정신적인 특성과 구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의 심리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충동과 감정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는다는 이론을 확립했다. 그 결과 당연히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됐다. 즉, 집단 심리 기제와 동기를 이해한다면 대중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의지에 따라 대중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긴 하지만 최근의 선전기술과 사례에서 적어도 일정 수준까지는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됐다. 대중심리학은 아직 정확한 과학과는 거리가 멀고 인간의 동기유발을 둘러싼 수수께끼 또한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이론과 실제에서는 운전자가 연료의 흐름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의 속도를 조절하듯이 특정한 기제를 작동시킬 경우 여론을 의도하는 방향으로 거의 정확하게 돌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해도 될 만큼 성공을 확신할 수 있다. 물론 선전은 실험을 통해 입증할 수 있는 과학은 아니다. 하지만 대중의 심리학이 도래하면서 이제 더 이상은 선전을 순전히 경험의 영역으로만 치부할 수 없게 됐다. 대중 심리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 결과에서 뽑아낸 명확한 지식과 일관되고 비교적 일정하다고 증명된 원리에 근거해 매사를 판단하고자 노력한다는 점에서 선전은 이제 과학의 반열에 올랐다. 인간은 대개 스스로 감추고 있는 동기의 영향을 받아 행동한다는 이러한 일반 원리는 개인 심리뿐만 아니라 대중 심리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유능한 선전가가 되려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 당사자들이 제시하는 동기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런 행동 이면에 숨어 있는 진짜 동기를 파악해야 한다. 사회구조, 집단과 개인의 관계,
소속감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술자는 기관차의 실린더와 피스톤에 대해서 모두 알더라도 증기가 압력을 받으면 어떻게 작용하는지 모른다면 엔진을 작동할 수 없다. 인간의 욕망은 사회라는 엔진을 가동하는 증기다. 선전가는 인간의 욕망을 이해해야만 현대사회라는 거대하면서 짜임새가 느슨한 기계를 비로소 조종할 수 있다. 기업과 대중의 관계는 지난 몇십 년 만에 더욱 가까워졌다. 오늘날 기업은 대중을 동반자로 여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다. 더러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기도 하고, 더러는 기업에 대한 대중의 인식 수준과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상황이 조성됐다. 기업은 대중과의 관계가 제품의 생산과 판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마음속에서 그 제품이 상징하는 모든 것을 포괄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대중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거나 함부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무정형의 덩어리가 아니다. 기업과 대중은 각자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서로 다른 둘의 특징은 어떻게든 기분 좋은 합의점에 이르러야 한다. 갈등과 의심은 양쪽 모두에게 해로울 뿐이다. 현대의 기업은 우호적이면서 서로에게 득이 되는 관계를 맺는데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연구해야 한다. 기업은 대중이 이해하고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대중에게 자신의 존재를, 목적을, 목표를 알려야 한다. 명분이나 사회운동에 대한 여론의 조성은 사회적으로 건설적인 명분에서 야기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선전가의 욕구에서 비롯될 때가 아주 많다. 오늘날에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여론을 주도할 수 있다. 누구나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으며 자신의 주장을 펴기 위해 공직에 출마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주의가 내거는 강령 가운데 하나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선례가 체제 속에서 응당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다. 사회의 안정, 결핵과 암을 퇴치하는 운동, 사회의 고질병과 불균형 제거의 목표를 둔 다양한 연구활동 등 이타주의를 표방하는 수많은 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대중의 마음과 대중 심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대중은 자신의 견해와 습관을 형성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방법들의 실체를 갈수록 꿰뚫어 보고 있다. 자신의 생활에 전개되는 과정에 대해 많이 알면 알수록 대중은 자신의 이해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광고를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일 것이다. 대중이 광고 방법에 대해 아무리 까다롭고 냉소적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반응하게 되어 있다. 대중은 늘 음식을 필요로 하고 오락을 갈구하고 아름다움을 동경하고 지도자를 따르기 때문이다. 대중이 자신의 경제적인 수요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된다면 기업은 새로운 기준에 맞추어야 한다. 대중이 자신을 설득해 생각이나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되는 낡은 방법의 실증을 낸다면 대중을 이끄는 지도자들은 더욱 현명하게 호소력을 발휘해야 한다. 선전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일수록 선전은 생산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무질서를 바로잡는 데 필요한 현대적 도구라는 점을 직시한다. 자, 이제 선전과 홍보, PR의 세계 속으로 걸었던 프로파간다의 산책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개서원 구독자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